자,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플에서 여자분과 실제로 만나게 돼서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 자, 어떤 부분도 중요하냐면 실제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어플에서 여자분과 실제로 만나게 되어서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2차까지 술을 마시고 그냥 가기 아쉬워서 근처 모텔에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했고 여자분도 동의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방만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 더 빠르게 취했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별로 거절하지 않아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서로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여자분으로부터 준강간죄를 신고당했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없다며 자기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이나 연초 그리고 휴가 시즌에 술을 많이 마시죠. 특히 이제 술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느낌 들죠. 자, 여기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뭐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실제 사건을 풀어나가는 어떤 방법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정의부터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간죄 그리고 강제추행죄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엄격한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단 말이죠. 강간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 또는 협박이 간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폭행 협박이 있으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의 폭행 협박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 경우는 이미 상대가 심신상실의 상태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이미 빠져있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소위 술에 만취돼서 꽐라가 된 상태인 남자 여자를 피해자로 하는 그런 범죄가 바로 이 준자가 붙어있는 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술을 만취될 정도로 많이 마셔가지고 그 상대가 완전 취했어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의심하고 술주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이 사람의 진술을 배척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술을 많이 먹고 약간 정신이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멀쩡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태를 우리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있다,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 엄청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사건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어떤 범죄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어떻게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것이냐, 그날 일자에 있었던 구체적 사실관계를 쭉 시간대별로 쭉 나열해 보세요. 처음에 같이 술을 먹게 됐던 그 순간부터 모텔에 들어가게 된 그 지점,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던 그 순간, 그리고 순관계를 가지고 난 그 이후의 정황까지 그 일련의 그 행태들을 쭉 상기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플에서 여자분과 실제로 만나게 돼서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셨다. 자, 어떤 부분도 중요하냐면 실제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냐, 실제 상대방과 썸을 타고 있는 관계여서 그래서 호감을 주고받았던 상태여서 충분히 스킨십이 이어지는 것이 경험칙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관계냐, 아니면 첫 만남이어서 스킨십이나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소위 진도가 나간다 그러죠.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직 어색한 관계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둘째, 이전에도 술을 같이 마셨던 관계인지, 그래서 상대방의 주량이나 술 먹었을 때 그 상대방의 상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 인지 상황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술을 여러 번 마셔보고 상대방의 주량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술이 취했다 안 취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조금 용이하다 이거죠.
실제 모텔에 들어가게 됐던 경위, 이 부분도 중요하죠. 최근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실제 술 취해서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해서 2차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경우에 충분히 관계가 숙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텔이라는 특수한 장소로 이동하게 돼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텔에 이동하게 된 그 경위, 모텔에 이동할 때 그 상대방의 상태, 이 부분은 당연히 CCTV에 찍혀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부축해서 모텔 안에 들어갔는지, 모텔에 들어갈 때 누가 모텔비를 결제를 했는지, 술을 사두고 갔을 때 누가 술을 사두고 갔는지, 누가 술을 샀는지, 이런 것들까지 촘촘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텔 안에서 있었던 그 구체적인 정황,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모텔의 그 방 안이기 때문에 다른 CCTV가 없어요. 결국 그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상대가 동의한다고 생각했는지, 상대가 먼저 나한테 호감이 느껴지는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출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사건들을 풀어나가기가 용이하겠죠. 자, 성관계를 할 때 구체적인 모습, 이 부분도 잘 진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옷을 탈의하게 됐고, 성관계를 가질 때는 어떠한 자세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상대가 완전히 만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 인사불성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아니면 상대방이 적극적인 호응을 해줘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졌다. 등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관계를 마치고 난 다음 서로가 주고받았던 대화나 행동들, 서로 뭐 직접적으로 구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서로 나눴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성범죄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진술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를 조금은 분별하기 쉬운데, 이 준자가 붙어있는 범죄의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이 그 상황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해당되는 범죄 자체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진술과 진술이 충돌했을 때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이거죠.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누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잘 설명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도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조사 받을 때도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예컨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해 온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당당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 또한 조사를 본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자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 준강간죄, 중강제추행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나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을 때 그게 참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더욱이 관련되는 그 제목으로 혐의가 인정되게 됐을 때는 중강간죄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실형 선고가 거의 나오는 그 범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사 대응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에 그 모습을 잘 재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한테 그리고 제 주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가 얘기하는 달콤한 그 말들 있죠. 그 말들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술 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와 관련된 성범죄를 애저녁에 피할 수 있다.